그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수능에서 그 사문을 공부했다 그러면 이거 사회 문화는 전반적으로 좀 쉽죠. 쉽게 접근하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대부분 다 공부를 한번 한 분들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이 특징만 봅시다. 특징 두 가지다, 그죠? 특징이다, 그죠? 오케이. 자, 이거 우리 사회문화를 처음 공부하는 거 없지? 생전 처음 없지? 아무도 없지, 그죠? 오케이. 다들 여러분들 뭐 그 공무원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수능에서는 다 사회문화는 다 선택하니까 어쨌든 다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또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을 비교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작 알고 싶은 것은 사회현상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비교한 그 대척점에 있는 자연현상을 비교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본질적인 차이점 뭡니까?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그 의지가 관련된 결과물이라는 것이고 자연현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걸 우리 한마디로 표현하면 밑에 박스 보시면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의지가 반영됐다. 그 사실 우리가 가치 함축적 이렇게 표현한다, 그지? 근데 반면에 자연현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 가치적이란 말, 몰이란 말 쓰죠. 몰이란 말 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든 그 출발지 시작돼. 그래서 이제 사회문화 현상을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의 사물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원인이 있다 해서 반드시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은 이게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죠? 인과관계 있다는 얘기지. 인과관계 있긴 있어. 있는데 이게 100% 확실한 건 없어요. 왜냐면은 인간의 의지가 중간에 방해를, 그죠? 인간의 의지가 요 흐름을 깨트릴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냥 확률적이다. 그죠? 확률의 문제지. 확률적으로 많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게 이제 할링이 굿이라 그러죠. 이게 빈도수를 높여주면 결과적으로는 거의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면, 그지? 주사위를 던지면 그뭐 면이 6면인가? 1부터 6번까지 나오는 이게 확률적으로 1번이 나올 확률 사실은 다 6번이다, 그죠? 이 대수적 빈도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 확률에 거의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게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어 결과가 나타난 건 아니지만은 결과적 확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 자연현상은 아니죠. 자연현상은 여기 없기 때문에 뭡니까?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있다. 이런 확실히, 그죠? 이 대측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거 우리가 개연성이라 그러죠. 개연성이라서 높은 가능성 거는 말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 그지? 이거는 자연상의 특징이다, 그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를 보겠습니다. 개연성과 확률성. 오른쪽이 뭡니까? 그 자연상은 이에 반해서 확실하다, 필연적이다. 두 개 인과관계는 있긴 있어. 근데 이거는 필연적이다, 자연상. 근데 이거는 100% 확실한 건 아니다. 자, 오른쪽에 3번에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현상 우리 이게 사람의 그러니까 죽음은 여러분 이 자연현상이죠. 사람이 죽는 것도 자연현상이야. 그 강아지가 죽거나 사람이 죽거나 다 자연현상인데 여기에 대한 이 자연현상에 대한 우리 사회적 반응은 장례식이죠. 장례 문화. 이 사회현상이라 그지. 장례는 다 치르지만은 장례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죠? 모든 곳에 다 그렇더라, 다 있더라. 그런데 그 모습은 다 다르더라. 그러니까 특수성입니다. 죽는 것은 나 죽죠. 이건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죽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그에 대한 자연적 사회의 반응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게 3번에 보편성, 특수성. 오른쪽이 뭡니까? 보편성이다. 키워드를 위주로 보겠습니다. 이거 사회문화 이런 자연현상은 반복이 쉬워. 반복 재현이 쉽죠. 그 조건만 설정해주면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 원인을 설정해주면 이게 조건. 원인을 설정해주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이게 반복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렵죠, 그죠? 왜냐하면 똑같은 원인을 설정해준다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왜? 중간에 인간의 의지가 딱 개입되기 때문이지. 그 밑에 오른쪽에 우리 사진 보다시피 어떤 뭐 우리가 반정부 시위를 한다. 할 때 일종의 원인이다, 그죠? 뭐 정부의 뭐 국정 뭐 실패 이런 어떤 원인이 제공되면은 시위를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왜? 사람의 마음 문제니까 그냥, 그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은 반복과 재현, 그리고 통제가 이쪽에서는 곤란한데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뭐예요? 존재의 법칙이죠. 그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특정한 자연현상은 존재하고 있다. 뭐 사람은 죽는 것은 그죠? 죽지 마라. 우리 부모,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들 돌아가시지 마라 해도 다 돌아가셔요. 그게 이제 좀 인간의 의지 관계없이.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죠. 이건 당위의 법칙이다. 이건 당위성이 강합니다. 뭐 해야만 한다든지. 그래서 법 이런 것도 법 질서 준수해야 한다. 이런 걸 강조하죠. 요 두 가지 이렇게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밑에 개념학의 문제 우리가 여러 차례 풀어봤지만 또 빨리 지금은 빨리 풀어주세요. 빨리. 지금쯤에 여러분들이 키워드가 눈에 팍 들어와야 돼. 빠르게 풀어보세요. 자, 빨리 볼게요, 여러분. 기억은 뭡니까? 이게 이제 자연현상이 그지? 더운 것은 자연현상이야. 근데 니은에 그래서 에어컨 매출이라는 것이 급등하는 이건 사회적인 반응이다, 그죠? 현상이에요. 1번의 기억은 존재 법칙 맞다, 그죠? 니은은 확률의 원리 맞습니다. 왜? 사회현상이니까. 3번의 기억은 가치 함축적. 이 서로 3번에 서로 맞겠다, 그죠? 4번 보시면은 기억은 니은에 비해 정확한 문장이죠.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둘 다 인과관계 있긴 있는데 사유현상은 조금 아리까리할 때가 있는데 자연현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확실하다. 그다음에 5번에 니은은 기억에 비해서 특수한 거죠. 왜냐면은 아까 얘기 죽음은 이거 자연현상은 보편성이 강하게 지배하는데 이거는 특성이 강하게 부각된다는 얘기죠. 장례문화 그 이야기했다, 그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5페이지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 그대로 사회과학이라 하죠. 사회과학이라 그럽니다. 물론 이게 반론도 많지만 어쨌거나 그 사회를 마치 자연 현상처럼 연구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 뭐 그렇게 그런 말들인데 오른쪽에 사회과학의 조사 원리 간단하게 연역 귀납 이것만 기억합시다. 연역은 일단은 뭐를 설정한다겠습니까? 연역과 귀납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은 얘는 가설을 설정하고 요거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거는 그죠. 기랍은 그렇지 않죠. 이거는 그냥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나아가는다. 일단 그렇게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이 맞는지를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서 검증하는 절차. 근데 이거는 가설 없어. 그냥 개별적인 사례를 쭉 해서 결론을 확인하는 것다. 오른쪽에 연역법 보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가설부터 나온다, 그지? 제일 마지막에 검증. 이 중간에 뭐 이거 조작과 관찰 이런 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설이란 키워드, 가설 끝에 검증, 그지? 그 밑에 귀납 뭡니까? 그냥 그런 거 없어. 그냥 개별적인 사례를 쭉 관찰해 가지고 어떤 결론에 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밑에.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간단하게 이것도 빠른 속도로 볼게요. 우리가 아주 익숙한 주제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라는 게 있다면은 이 사회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사회 안에는 우리가 사람의 신체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이 장기를 가지고 있듯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기로 이루어져 있듯이 사회도 마찬가지다. 사회도 다양한 어떤 그 신체의 장기에 해당되는 그죠? 심장 허파에 해당되는 장기가 있다는 거다. 뭐 시민단체, 국가, 뭐 학교, 그죠? 여러 가지 조직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구성 요소가 있고 고유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그죠? 고유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 이 기능 간의 상호 간의 이 구성 요소들은 서로 독자적으로 독불 장군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의존한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의 기능을 고유한 기능을 잘 수행해 원만하게 수행함으로써 이 조직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기능은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사회는 이런 모습 굉장히 아름다운 조화로운 모습이다라고 보는 시각. 굉장히 그래서 이런 어떤 아름다운 관계가 깨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현상,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한다. 이걸 우리가 보수적이다 그랬죠. 보수적이다. 자, 그에 반해서 사회라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의존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질서, 뭐 안정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통합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로 작용하는데, 꼭 사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는 사실은 알고, 여러분들 나중에 살아보면 알아요. 이 사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는 아닙니다. 서로 물론 도와주는 관계도 있지만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냥 그죠? 어떻게 하면서 상대방 저 뒤통수를 쳐가지고 좀 잡아먹을까? 요렇게 사실은 나도 살아보니까 그래. 그게 훨씬 많아요. 비중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봐봐요. 살아봐봐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진짜 무비판적으로 여러분을 지지하는 사람 부모밖에 없어요. 형제간에도 안 그렇습니다. 부모밖에 없어. 부모. 그 이외에는 다 사실은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런 어떤 본질을 깨트린 그건 뭡니까? 사회라는 것은 지배와 피지배로 나눠 있다. 끊임없이 뺏으려고 저항한다. 그래서 항상 갈등이라는 것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 이게 갈등은 의존 갈등. 이거는 뭡니까? 상호 의존을 강조하고 이런 서로 어떤 갈등을 강조한다. 그지? 갈등면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갈등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정신없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이거 빨리 이런 갈등, 이런 지배계급과 피지배 있는 대립 관계가 깨져야 돼. 그러니까 탑 현상, 타파라 그죠? 타파다. 이걸 우리가 진보적이란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키워드입니다. 한번 봅시다 그죠? 자, 그래 여러분 밑에 기능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요걸 요렇게 보죠. 이게 유기체다 그죠? 유기체라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란 이야기야. 생명체란 이야기 그죠? 살아있는 생명을 유기체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억의 키워드가 첫째 줄 중간에 유기체. 그렇지. 그래서 D급 보시면 뭡니까? 연결, 조화, 균형 이런 말들. 그 밑에 강조점 보시면 현상 유지적이다. 오른쪽에 갈등론은 뭡니까? 갈등론은 그게 아니라 기억의 첫 줄 중간에 지배, 피지배.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에 보시면은 갈등, 그죠?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 밑에 강조점 현상 타파적이다. 이런 게 요 키워드다, 그죠? 오케이. 자, 넘깁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사회를 바라볼 때 이거는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걸 우리가 거시적이다 그럽니다. 거시적이다. 거시란 말은 멀리서 늙고 전체를 조각한다 이런 말인데 꼭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정반대 입장에서 미시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미시적 관점도 있습니다. 미시적 관점은 결과 이거죠. 결국 우리 어떤 사회 현상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볼 때 멀리서 이렇게 팔짱 끼고 쭉 쳐다보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지만은 전체 모습이 아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뒷짐지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쭉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쭉 안에 들어가서 그 사회 안에 뛰어 들어가서 봤더니 결과적으로 뭐더냐? 그게 뭐 기능이든 갈등이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회 현상이라고 나타난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상호 관계의 문제더라 그죠? 그래서 상호작용의 문제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데 어떤 수단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가, 그 어떤 상호작용의 모습에 쭉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가. 그걸 우리가 말 그대로 상호작용론이라 그러죠. 물론 상호작용할 때 상징을 사용하죠.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 줄여서 뭐 상상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상징은 뭐죠? 언어, 그죠? 몸짓,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이 어떤 상징을 사용해서 그 상징의 구체적인 어떤 의미일까? 근데 우리 여러분 상징의 어떤 의미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 그 상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징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 그지. 그래서 내가 누차 말하지만 이게 뭐 우리 길을 건너가다 그지. 어떤 사람이 손을 버틱 들었다 그죠. 손을 들어서 사람이 손을 드는 이 행위는 어떤 의미일까? 이것도 일종의 상징을 사용했다 그지. 이런 상황. 첫 번째는 자기가 급하게 택시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택시가 하나 지나가 손대다 말합니까? 택시 서세요. 이런 말 스탑이란 말이지. 이런 말이지. 이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어떤 상황에서 있는 상황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오랜만에 지나가던 친구를 만났다. 손댔단 말이야. 친구야 반갑다 그래 그죠? 그런 말이다 그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상징의 의미는 달라진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관적인 상황적인 상황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주관적이다. 주관이라는 말이 키워드입니다. 객관이 아니고 주관적이야.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어떤 상황 설정을 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다 달라진다. 그것도 어떤 팔을 드는 행위는 이 사람의 행위다, 그지?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개인의 어떤 능동성 어떤 자유의지 이런 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나중에 우리 공부하면 압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의 어떤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은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이런 유기체가 없다, 그지? 없기 때문에 뭡니까? 어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그 개인 자체의 어떤 자유의지를 발휘다. 오케이. 여기 가장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 그지? 자, 볼까요, 여러분? 기본 입장입니다. 미식 상상론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제일 키워드죠. 개인의 주체적 의지와 자율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주관적 상황 정의란 말이 중요하다. 밑에 내가 박스는 이거 조금 이거 설명한 그 이야기고요. 오른쪽에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 밑 바로 뭐 교환 이론 간단하게 이거는 여러분 이 모든 인간간의 관계 자체를 어떤 경제적인 그 교환 관계, 거래 관계로 본다는 거죠. give and take. 내가 100을 주면은 100만큼 받는 그런 관계, 그런 전제를 하에서 인간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교환 이론입니다. 말만 얼마 될 것 같아. 이건 뭐 잘 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요 세 가지는 되게 중요하죠. 기능론, 갈등론, 이거 요 세 가지는 뭐 약방이 감조처럼 나와. 밑에 문제 풀까요? 자, 박스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보시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그 어떤 그 말의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를 쭉 추적에 들어갔죠, 그지? 말 그대로 상상론입니다. 1번이고 2번에 말이죠, 말. 3번에 이게 키워드는 3번, 4번이네, 그지? 3번에 보시면 뭡니까? 능동성, 자율성, 오케이. 4번에 보편 상황보다는 개인이 찬 구체적 상황 속에서, 그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 상황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1, 2, 3월달 끝난다, 그지? 한 바퀴 없네. 그래? 문제 풀고 있나? 별들 풀고 있나? 문제. 왜 언제 시작하려고? 그럼 지금 뭐 시작하고 있는데 자네는? 중간에 뭐 각자 본인의 스케줄 따라서 문제 풀이 시작해야 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보니까 이거 우리가 이거밖에 없다, 그지? 그거 하자마자 바로 그죠? 시험 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뭐 나중에 우리가 뭐 뭐 모의고사 치겠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를 익힌다 생각하면 안 돼. 항상 내가 강조하는 거지. 모의고사는 뭡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한 문제를 테스트하는 거지, 그렇지? 내가 지금 어떤 문제 유형을 놓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용이지. 문제 그걸 통해서 선생님이 그 모의고사 내는 문제니까 여기서 나오겠지. 내가 뭐 쪽지기도 아니고, 그죠? 내가 뭐 그죠? 저 옛날 같으면 저 동네 저기 가가지고 이거 뭐 뭐지? 끄적 펴놓고, 그지? 돈 받는 게 낫지. 그 만약에 내가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항상 여러분이 공부를 주도적 하시고 선생님의 역할은 여러분이 어설프게 헤매지 않도록 내가 그 유도하는 역할밖에 안 못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죠? 오케이. 지금 내가 옆에 말이 좀 셀프로 셌는데 지금 내가 갑자기 이거 보니까 내가 이게 생각나가지고 깜짝 지금 내가 놀란 거야. 1일 1질문. 1일 1질문. 응? 하루에 한 문제 질문.
하면은 합격이야. 1일 1질문. 이거 어떤 과목이든 관계없어. 응? 그 정도로 여러분 질문거리가 생길 정도 다 하는데요. 그러기 힘들어. 그러긴 사실 힘들고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내 말은 이거야. 궁금한데 궁금증이 막 생기는 억지로 궁금증을 억누르지 마. 하나 궁금해 죽겠는데 이 궁금해서는 안 돼. 그렇게 말하면 그지. 궁금하면 물어봐요, 그지. 그 물어보는 상대방이 뭐 옆에 같이 공부하는 동료든 관계없어 아니면은 뭐 선생이든 물어봐라고. 물어보시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남았으니까 하루에 한 질문씩 해 나가면은 질문을 90개 할 수 있잖아. 그럼 90개를 알 수 있네. 그럼 합격이 돼. 옆으로 셌다. 자꾸 이렇게 옆으로 센다. 봅시다. 문제. OX 가볼까? OX. 자, 1번요. 이것도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뭐 맞다, 그지? 가치 함축 몰가치기다. 3번요. 그렇지. 보편성, 이게 사회문화 보편 특수에 바로 와야 돼. 딱 선동에 찍어가지고, 그지? 9번. 기능 내다, 그죠? 12번. 쉽지 않죠. 이거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통제된 실험이 쉽지 않습니다. 18번. 그렇지. 주관적 상황. 주관적이란 말이 준 키워드입니다. 이거를 객관적 그러면 틀렸다, 그지? 주관적인 상황 중에 오케이. 옆에 자유문화 탐구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이거죠. 우리 여러분, 그러니까 뭐 우리 아프면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그지 친절하잖아. 뭐 청진기, 엑스레이, MRI 찍고 그지 CD 그 찍으면은 대충 어디가 아픈지 나와.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떤 병리적인 현상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100% 건강한 건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는가 그 방법론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이 접근 방법론입니다. 크게 실증적 방법이 있더라. 실증적으로 우리가 양적이라 그러죠, 그죠? 또 하나 뭡니까? 또 하나는 해석적 방법이 있더라. 이걸 우리가 질적이라 그런다, 그죠? 요거는 말 그대로 양을 강조, 양을 강조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해서 계량화한다 또는 수치화한다 이런 말씀다, 그죠? 무게나 어떤 이런 걸 잰다 이거지, 그죠? 계량한다. 그래서 그걸 모든 것을 숫자로 표현한다. 그 우리가 뭐 온도, 그지? 뭐 강수량, 강우량, 뭐 강설량, 추위, 더위 다 사실은 뭡니까? 측정해서 숫자로 표현한다, 그죠? 그렇듯이 우리 자연현상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듯이 사회 현상도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실증적이다, 양적 연구 방법. 그렇게 해석하는 게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래, 이렇게 반면에 아니야. 인간을 우리 사회 현상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더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더라. 이건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계량화 수치하는 거는 기법을 쓰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 거기에 페이지 넘겨보시면 요거 하나 요걸 이제 기억하고 넘어가죠. 하도 보지. 13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실정적 연구방법의 사례가 나온다, 그지? 오케이. 자, 이거 우리가 그 사례를 익히면은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서 등단은 이것도 이해된다, 그죠?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을 사회 문화 현상을 접근할 때, 탐구할 때 이런 두 가지 기법이더라. 두 개 다 잘 씁니다. 아주 잘 써요. 근데 이거는 양자가 상호 배타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이야. 이 양자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얘만 하면은 뭔가 잘 안 되는 게기 때문에 얘를 하고, 또는 얘만 하면 뭔가 좀 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서로 보완적이다. 두 양자의 기법을 더 쓰면은 보다 우리가 어떤 확실한 결론을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보시면은
보통 이 질적 이어서 여기 중요하죠, 그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죠? 핵심 우리가 출제하는 거죠. 순서. 이 그림의 순서다, 그죠? 플로차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실정력 연구할 때는 일단 첫 번째가 문제를 제기한다. 뭐가 궁금하다는 거지. 뭐가 궁금해? 뭔가 궁금해야 우리가 연구를 하겠지, 그죠? 궁금하지 않는데 연구하러 가면 뭘 연구하는지 모르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뭔가 궁금한 게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문제야, 문제. 자, 문제를 제기한다,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컴퓨터 게임 시간이 아이들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사실은 애를 키우는 부모, 그죠? 부모들은 다 궁금하다, 그지? 그건 어떤 문제를 제기했어요. 어떤 관계일까? 그래서 가설을 설정합니다. 가설이란 말은 이거는 임시죠. 임시결론이야. 임시결론이야. 나는 이렇게 혹시나 그럴지 않을까? 그래서 뭐 게임을 많이 하면은 성적은 떨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이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잘 몰라. 근데 그러면 이게 맞는지 이 가설이 맞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뭡니까?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 조사를 한다는 게, 조사를 할 때 그냥 조사하는 게 뭡니까? 아니고 뭐 집을 지을 때도 그냥 집 짓고 싶어서 그냥 막 나무를 잘라서 짓지 않고 뭘 한다고? 도면을 설계를 하지. 설계를 하듯이 연구할 때도 설계를 한다. 그래서 연구 설계를 한다. 이어서 설계란 말은 연구 계획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여기 보시면 뭡니까? 설문지를 돌릴 때, 그죠? 우리 나중에 공부할 설문지도 있고, 뭐 실험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설문지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한다, 그죠?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 그리고 또 뭐 설문지 돌릴 때 100명한테 물어볼까? 1000명한테 물어볼까? 10,000명한테 물어볼까? 물어보는 대상 지역도 서울에 물어볼까? 인천에 물어볼까? 전국에 물어볼까? 다, 그죠? 대상을 설정해야 돼. 그런 걸 뭐 연구 설계를 한다. 자, 그래서 설정했어요. 세팅해서 뭐 1000명한테 물어. 그것도 뭐 중고생한테 물어봤다. 뭐 이 지역 어디지? 그렇게 우리가 어떤 표본을 설정을 추출하는 그런 기법에 기초해서 1000명을 선정해서 물어본다. 설문지도 만들겠죠. 설문지도 만든다. 문항은 어떻게 작성한다. 5점 척도로 할 것인가? 4점 척도. 4점 척도란 말은 밑에 답변할 수 있는 그게 4번, 1, 2, 3, 4번까지 있는 경우고 5점 척도는 5번까지 있는 경우다. 그렇지? 아무래도 5번까지 가면 이렇게 좀 더 정밀한 질문지가 되겠지. 그런 걸 여기서 다 결정한다. 자, 그래서 자료를 설문지를 돌려서 수집하고 분석해 보면은 결론이 도출됐어, 그죠? 그래서 봤더니 뭡니까? 그랬더니 진짜 이 게임을 많이 한 애들은 성적은 떨어졌더라는 거죠. 확인했다, 그죠? 여기 이제 결론이다, 그지? 요거는 임시 결론이고, 이거는 지금 진짜 결론이야. 왜냐면은 중간에 뭘 거쳤습니까? 이는 자료 수집 이게 검증 과정을 거쳐서 놓은 결론이야. 여기 이제 일반 법칙이죠. 법칙이 된 거죠. 일반 법칙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연구하는 지금 목적은 뭡니까? 얘를 우리가 이런 확실한 진짜 이 결론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가설도 설정해봤고 가설을 위한 어떤 자료 수집도 해봤다, 그지?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는 양적 연구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법칙 또는 일반화의 어떤 결론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돈을 들여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있는 연구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 어떤 정책적인 뭔가 활용하려고 이 결론을 검증했다 이거지. 그래서 뭡니까? 활용 단계. 보통 정책 제안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하자지. 그리고 교재에서는 셧다운 하자. 애들이 어느 정도 컴퓨터 접속하게 되면은 들어오세요 빨리.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차단시키게끔 하자. 이런 어떤 정책 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그죠? 뭐 문제, 제기, 가설, 설정,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검증, 그다음에 활용. 요 순서도 이제 이거는 일단은 처음 하신 분 잘 없지만은 일단은 순서가 되게 중요하고 왜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이미 우리가 경험이 풀어봤잖아. 뒤섞어 가지고죠 순서를 잡으라 그러는데 그지? 기억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가 기초적으로는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게 중요했지, 그지? 자, 여기서 가치가 개입되는 단계. 자, 가치는 여기서 개입되죠. 문제 제기, 가설 설정, 연구 설계, 활용. 이렇게 4단계에서 가치가
개입된다 이렇게. 이 가치가 개입된다 말은 뭔가니까 이거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가치 개입된 말은 결과를 왜곡시킨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연구자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연구자의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죠? 아까 했죠. 문제 제기 이게 가장 본질적이죠, 그죠? 이 세상에 우리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연구해야 될 게 컴퓨터 게임하고 학습성적과 관계만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살이에서 진짜 마이너한 문제다, 그죠? 애들 뭐 게임 좀 하면 어때? 또 성적 좀 떨어지면 어때? 인생을 길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진짜 골 때리는 것도 많은데 이 연구자는 지금 다른 연구 주제보다는 지금 당장 본인 스스로 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궁금하니까 이걸 했겠지. 가치가 개입되어 있다. 두 번째 결론 그죠? 결론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연구자는 이렇게 결론해야 돼, 그죠? 자기의 주관적 어떤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 자기 어떤 생각이 개입되어 있다. 또 연구 설계할 때도 그죠? 설문지도 할 수도 있고 실험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연구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설문지가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했다. 그것도 10,000명, 뭐 1,000명, 2,000명, 뭐 지역 어떻게 할 수 있지만은 자기는 뭐 중고생들한테 1,000명한테만 물으면 족하다고 본인은 판단했다. 요거는 자료 수집 분석 이거는 그냥 그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게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정책 제안할 수 있는데 이 연구자는 이거를 제안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오케이.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게 그 순서는 다 이야기했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하나 더 참고해야 될 것은 연구 설계의 두 번째 줄에 그거 보시면 끝에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이 파트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 위치가 어딘지를 기억해야 돼. 개념의 조작 정의가 행해지는 단계가 어느 단계라고요? 연구 설계 단계다. 그걸 가끔씩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그 개념 조작 정의가 뭐냐? 이거 우리가 가설에서 뭘 설정했습니까? 가설에서는 여기서는 그래요. 연구할 때는 가설에서는 성적이 떨어질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 성적이란 말은 굉장히 그 광범위한 개념이야 이게. 성적 그러면 무슨 성적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개별 그 대상 실험체에게 피심 물어볼 때는 답변할 수 있는 뭔가로 물어봐줘요. 너 성적이 어느 정도는 그럼 답 못한다 그지? 그래서 너의 지난 뭐 학기 말 성적이 얼마였니? 뭐 중간고사 성적이 얼마였니? 그렇게 바꿔서 답변할 수 있는 거로 물어봐 줘야 답변할 수 있다. 그리고 바꾸는 것 그거를 개념의 조작적이라고 말하고 어디서 진짜 우리가 설문지를 만드는 단계가 요 단계니까 요 단계 때 고민하겠지, 그지? 설문 문항을 요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구체적인 고민은 요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연구 설계 단계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9페이지 다시 넘어와서 이제 이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봐도 이게 우리 이런 뭐 성적 이런 걸 다 주고 우리 데이터로 수치 계량해서 측정해서 숫자로 만들었다, 그지? 그 몇 점 뭐 몇 시간 하면 몇 점이다. 이게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 실증적 방법이고, 자, 그래서 이 실증적 연구 방법의 주된 목적은 뭐라 했습니까? 요런 게 있는지를 확인할 목적이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목적은 뭡니까? 일반 법칙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일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요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뭐를 설정했다? 예를 설정해야 되고, 요리 가 설정해야 돼, 그죠? 그래서 목적입니다. 가끔씩 그래서 우리가 이 실증적 연구 기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데? 법칙을 찾는 것이다. 전제조건 보세요. 아까 그죠? 이거 우리가 강우량, 강설량을 측정해서 숫자로 표현하듯이 사회 현상도 그렇게 측정해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전제조건 첫 번째, 사회현상과 사회현상은 본질적으로 같다. 그래서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방법 이론론이다. 그러죠. 방법 이론론이다. 그 다음에 연구자와 대상은 철저하게 분리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죠? 연구자는 연구자고 대상은 별도에 있습니다. 탐구 방법 보세요. 경험적 자료, 그러니까 통계적 분석. 여기서는 요 분석, 여기 이제 여기서 이 실증적 연구를 지배하는 키워드 하나는 분석이에요. 분석.
나중에는 옵니다만은 그 양적, 질적 연구를 지휘하는 키워드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이란 말과 해석이란 말은 전혀 다른 용어다. 이게 통계적 자료를 분석한다. 반면에 지금 9페이지. 이에 반해서 근데 여러분 요 양적 연구가 굉장히 모든 걸 계량화해서 수치로 표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깊이 있는 분석은 안 돼요. 안 돼요. 일반 우리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주로 이런 거예요. 보시오. 이거 봐봐. 그 시간과 컴퓨터 게임, 컴퓨터 시간과 성적 관은 그죠? 시간과 성적 간의 관계를 그죠? Y축이 성적이고 X축이 시간이야. 시간이 많을수록 성적은 떨어진다 그죠? 1km 나왔죠. 이걸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우리가 경제학에서 많이 공부했던 그래프를 통해서 활용해 보면 이런 상관계죠. 일단은 마이너스 관계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양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는 용이합니다. 성적이라는 것과 시간이라는 것과 어떤 관계 있는지 그 상호관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어떤 거는 유용할 뿐이지 사실은 그 깊이 있는 분석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이거는 추가적인 보완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세요. 해석적 연구, 질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 사회 현상의 구체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 결과적으로는 이 해석이란 말은 결론서 아까 말했던 우리가 사회 현상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 가치가 개입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인간을 내밀어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죠. 심층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어떤 전조건입니까? 자연현상과 사현상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사람의 마음을 깊숙하게 읽는 그런 기법이 별도로 필요하다. 방법 이론이라 그러죠. 그래서 밑에 탐구방 보시면 어떤 기법입니까? 직관통찰, 직관통찰. 직관적 통찰은 말은 우리 그 사회과학을 공부할 때는 뭐 3단 논법 이런 게 있다 그죠? 뭐 이런 3단 논법이 있습니다. 대전제, 소전제 이렇게 하는 그 논법이 있는데 그 3단 논법 관계없이 딱 봐서 한다는 거지. 직관적인 통찰 이런 걸 되게 강조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감정이입적 이해, 한마디로 공감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감정을 이입한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 사람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일기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자살을 시도해서 왜 이 사람이 자살을 시도했을까? 일기장 같은 데 뭔가 있을 수도 있지 그지? 그런 것들. 이런 걸 우리가 비공식 자료라고 그러죠. 비공식 자료. 이걸 강조한다. 자, 그래 보세요. 그 해석 보시면은 직관, 통찰, 감정, 입적 이해란 말 그런 게 중요한 키워드들이고 화살 두 번째 칸에 화살 비교 비공식 자료가 중요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다 했어. 자, 넘깁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이해되실 거 있고 뒤에 그래서 아까 우리 여러분 동그라미 2번에 개념의 조약적 개념을 설명했죠, 그죠? 그 굵은 걸 쳐놨네. 굉장히 아까 뭐 성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그거를 구체화한다.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바꾼 것을 뭐 개념의 조약적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게 행해지는 단계가 어느 단계라고요? 연구 설계 단계다, 그죠?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뭐 직관, 통찰, 감정, 입적, 이해란 말 다 설명드렸고요. 오른쪽에 보세요. 그래서 질적 연구와 양적 어떤 관계라고? 상호 보완적이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오케이, 밑에 7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과정을 프로세스를 한번 봅시다. 1번에 보시면은 실정적 연구. 이게 그죠? 문제 제기, 가설 설정, 연구 설계했다, 그죠? 그래서 문제 제기, 가설 설정,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검증 결차, 그리고 결론을 냈고, 그리고 뭐 마지막에 뭐 어떤 적용, 뭐 활용, 제안, 그지? 순서 기획하셔야 되고, 그다음 밑에 가치 개입 단계. 아까 얘기했죠, 그죠? 어떤 단계? 문제 제기 단계, 가설 설정 단계, 연구 설계 단계, 마지막에 제안 단계. 가치가 개입돼 있다, 그죠? 그래서 앞 보면 뭐 적극적 소극적으로 말하면 무시하고 가치 개입 앞에 세 가지가 연결돼 있고 제일 마지막에 적용 단계에서도 가치 개입됐다, 그지? 오케이. 전체 이 과정이 말하고 연역적 방법이다. 왜 연역 방법입니까? 아까 그랬죠. 우리가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설정한 상태에서 가설을 검증하는 절차, 이게 연역이야. 그죠? 이 가설을 이게 연역이야. 그런데 그 중에
중간에는 자료 수집부터 요 자료 수집부터 요거는 철저하게 요 자체는 뭡니까? 요 철저하게 가치 중립적입니다. 요것만 딱 때려보면 요거는 요거만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요것만 딱 때려보면은 개별적인 사례를 수집해서 결론을 도라는 거. 이거 아까 귀납이었죠. 그중에서 하나 쓰나 엄격 거기에 자료 수집부터 결론 도출까지는 그 엄격한 가치 중립 밑에 귀납적이다 이렇게 하나 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적 연구는 전체 프로세스는 뭡니까? 연역기인데 왜? 가설. 근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검증 요 단계만 딱 떼놓고 보면 요거는 뭐라고? 이거는 귀납이다. 요거는 귀납. 요 자체만 때문에 귀납입니다. 까지. 그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가설 설정 단계. 가설 설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은 독자적으로 시험에 오게 합니다. 이거 오기도 해요. 가설. 일단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고, 그지? 자, 가설은 뭡니까? 항상 게임을 많이 하면은 성적은 뜰까? 요거 게임 많이 이게 독립 변수죠. 독립 변수고 요거 뭐가? 종속. 왜 종속이냐? 게임을 하는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종속. 그래서 우리 가설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설은 어떤 것이 좋은 가설이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아주 명쾌하게 나타나야 된다. 자, 일단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일단 넘기기 전에 가설에 보시면은 그 굵은 것이 있는데 그죠? 잠정적 결론이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다. 그지? 예. 보통 이런 우리가 가설 설정할 때 이것도 하나 기억해 보세요. 가설을 설정할 때 뭐를 참조를 많이 하느냐? 다른 사람이 연구 논문을 참조할 수 있겠지, 그지? 내가 이렇게 뭘 하면은 게임을 많이 하면은 성적은 떨어질 것인가 오를 것인가를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다른 혹시 선행 연구 이거 선행 연구라 하죠. 선행 연구 다른 사람의 어떤 미리 해놓은 연구가 있다면은 그걸 참조해가지고 가설 설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설을 설정할 때는 문헌 연구법 이제 문헌 연구법이라는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연구 논문을 참조해서 말이지. 다른 사람의 연구 논문을 참조해서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보통 문헌 연구를 통해서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가설 설정한다. 오케이. 그 문장도 가끔 지문에 등장합니다. 자, 넘깁니다. 그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가설이 가치를 속성이 나오죠. 그게 뭐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뭐 시험에 놓을 만한 것은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변수 관계의 명확성과 가치 중립적 진술 이 정도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A, B 요 두 가지만 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설 자체는 가치 중립 우리가 가설을 문장으로 꾸밀 때 진술할 때는 어떤 당위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 당위적인 표현이 뭡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든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말 들어가면 안 돼. 가설은 그런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 그냥 깔끔하게 끝나야 돼. 뭐뭐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 여기 게임을 많이 할수록 성적은 떨어진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죠? 그게 뭐 해서는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가치 판단에 들어가는 문장을 쓰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가치 중립적인 진술. 요거는 다른 말이죠, 그죠? 아까 우리가 가설 자체는 뭡니까? 가설 자체는 문제 제기, 가설정, 연구 설계는 뭐 가치 개입이다, 그지? 이 가치 개입이란 말과 이 A 지문을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어서 가설 설정 단계에서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된단 말은 가설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설정 이거지. 게임을 많이 하면은 성적은 좋아진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반면에 나는 이렇게 생각 이게 연구자의 그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개입돼 있단 말이고 여기서 이 A 진술은 A 버전 이건 뭐라고? 이건 그래서 이 가치가 개입돼 있는 가설을 설정할 때. 자, 가설 자체를 설정할 때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가치가 개입돼요.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요 가설을 문장으로 진술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거는 가치 중립적으로 진술해야 돼요. 이건 다른 말이다, 그지? 문장을 꾸밀 때는 당위적인 표현이 들어가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양자가 다른 말이야. 그걸 구별하시고요. A.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은 가치 중립적 진술한다고 하나 딱 체크하시고 두 번째 B입니다. 가설은 변수 관계가 명백해야 돼 이 말이죠. 게임을 많이 하면은 성적은 뭐 좋아진다든지 또는 성적은 나빠진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관계가
요거는 우리 이렇게 많이 했죠. 우리 경제학 공부할 때 이거 많이 했죠. 이거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건 플러스 관계다, 그죠? 양자가 같은 변수가 같은 방향 움직이든지 또는 반대, 이거 마이너스 관계. 이렇게 변수 간의 관계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딱 주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컴퓨터 게임과 성적 간에는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관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게 이 두 B입니다. 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가 명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 잡읍시다. 오케이, 됐고요. 다음 밑에는 연구설계입니다. 연구설계에서는 그 첫 번째 칸을 볼까?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행해진다까지, 그지? 오케이. 됐습니다. 요 정도까지 하시고요. 뭐 오른쪽으로 이거 스트레스 봤으니까 넘기고 14페이지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까지가 지금 그 질적 기법이 그 실적 양적 기법입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그 14페이지 보시면은 양적 해석 기법이 나오죠. 해석 기법은 이거는 일반 법칙을 찾는 게 목적이, 여러분, 이게 양적 실정적 연구 기법의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일반 법칙을 찾는 거지. 그 일반 법칙을 찾기 위해서 뭐를 설정했다고? 가설을 설정한 거야. 이거는 일반 법칙을 찾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어떤 우리 사회에서 어떤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보통 상상하기 힘든 어떤 아주 독특한 사례가 나타나서 저게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걸 우리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했다, 그죠? 누가 보다 하더라도 조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우리 사회의 주류야. 주류 중에서 주류야. 근데 왜 저 사람이 자살하려고 했을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 자살하려고 했을까를 우리가 연구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주로 이겁니다. 이거는 일반 법칙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 법칙 찾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가설이 없다 이거지. 자, 보겠습니다. 3번 보세요. 해석적 연구의 탐구과정 보시면 첫 번째 뭐 문제 제기. 다음에 뭐 연구설계가 바로 나오죠. 뭐가 없다? 가설이 없다. 왜? 일반 법칙 찾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지? 오케이. 그것만 가시고 좀 쉬겠습니다.